내일은 4월 22일이고요.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 이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두고 LA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계획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많이 맞으면서 올 여름에는 휴가를 떠날 계획을 하는 그러한 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가장 인기 있는 휴가지는 어딜까 짚어보도록 합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의 날 하면은 환경 보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LA 로컬 정부도 지금 지구의 날을 앞두고 환경 보호를 위한 계획을 지금 논의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LA에서 논의되는 이 환경 보호 관련 내용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일회용 식기 제한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에서 식당 운영하는 한인 업주분들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LA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 식당들 일회용 식기 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조례안을 처리합니다. 네. 이게 LA시가 그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전해드린 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지난달 3월 17일에 LA 시의회가 관련 조례안 첫 단계를 통과시키면서 추진에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엔 투고할 때 그리고 배달할 때 이럴 때만 적용이 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논의된 내용은 더 확대되는 겁니다. Take-out customers, 그러니까 그 투고 배달뿐만 아니라 dine-in customers,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역시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회용 식기들을 금지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회용의 뭐 포크, 나이프, 냅킨까지 이런 일회용 식기들이 그 대상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조례안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한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숟가락 그리고 젓가락도 다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을 식당에 배치하거나 손님들에게 그냥 제공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손님들이 요청할 때에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도 나무젓가락 일회용은 이제는 없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젓가락을 달라고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받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또 투고 음식도 우리가 식기를 가져가서 거기다 담아달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식당들에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우선 LA 시의회는 오늘 이 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키는 게 확실시 되고요. 그렇게 통과가 되면 식당 규모에 따라서 이 시행 시기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종업원이 26명 이상인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종업원이 26명 이상인 경우 오는 11월 15일부터 일회용 식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내년 4월 22일부터는 LA시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다 이 조례안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조례가 음식점들의 비용 절감에 더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 오염을 줄이자는 의도가 결합된 건데요. 그래서 사실 지난달 이 조례안이 추진될 당시에는 올해 지구의 날인 4월 22일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길 바란다고 시의원들이 말했었는데요. 그건 확실히 너무 이른 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올 11월에 이어서 이제 내년 지구의 날, 내년 4월 22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네, 이 조례안이 확정돼 시행이 되게 됐는데 위반하는 식당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손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식당에 먼저 일회용 식기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첫 번째 위반에 더해서 두 번째 적발까지는 그냥 경고만 받는데요. 근데 이제 세 번째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5 벌금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캘린더 이어, 그러니까 그 해 1년 동안 최고 $300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2번까지 걸리게 되네, 최고가. 네, 그렇네요. 이건 LA시에서 논의하는 조례안이고 LA 카운티도 지금 이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고요? 네, 요즘 전기차 타시는 분들 또 많고 타진 않더라도 관심 갖고 지켜보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기차 사는 것에 약간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배터리 충전으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아직까지 충전 장소가 주유소만큼 충분히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이 약간 구입을 주저하게 만든다라고 들었는데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의 3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카운티 전역의 전기차 충전소 숫자를 확대하는 이른바 Zero Emission Infrastructure Plan, 그러니까 탄소 배출 제로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을 세우는 모션, 이 방안을 투표에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번 방안에는 핵심이 또 따로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사실 이 전기차 충전소는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네. 고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로 가보면 이 충전소가 많은 편인데 그 반면에 비해서 이제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LA 카운티 관련 방안에선 저소득층 커뮤니티에다가 충전소를 많이 설치하는 그런 방안이 집중된 내용입니다. 네. 주민들이 전기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에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많이 달릴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건 이제 그 운전자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일하는지 그런 부분과는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들이 다 실용적인 자동차를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LA 가솔린 가격 많이 비싸졌잖아요. 비싸죠. 평균 가솔린 가격이 지난 주말에 갤런당 $4 넘어섰고 그 이후에도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만 하더라도 또 0.4센트가 올라서 지난 12일 동안 11일 가격 상승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렇게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 2센트입니다. 아무튼 LA 카운티는 오는 2025년까지는 탄소 배출 제로 충전소 6만 개를 더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도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전기 충전하는 그 서킷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어떤 데서는 그냥 뭐 120볼트짜리 그냥 끼워도 되는 데가 되는 자동차가 있고, 네. 그렇지 않은데 뭐 또 뭐 이상하게 생긴 것을 또 가서 꽂아야 되는 것도 있고, 아. 이런 것들 통일을 좀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이 이번 여름철 휴가를 좀 더 많이 떠날 전망이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유나이티드 항공에 이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까지 조종사 채용 계획을 내놓는 등 미 항공사들이 지금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한 인력 채용 재개를 잇따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걸 보면 지난해 팬데믹 이후에 어디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미국민들이 이번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올 여름엔 휴가를 떠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행 가이드라인 플랫폼 이 트립 어드바이저가 조사한 결과 올 여름 미국인 67%가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74%는 국내에서 여행할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올여름 여행한다는 미국인들은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네, 67%, 그러니까 미국민 거의 10명 가운데 7명 꼴이 되죠. 이 여름 휴가를 떠난다는 건 올 6월부터 8월 사이를 말하는데요. 네. 이건 올 봄, 3월부터 5월까지 여행한다는 미국민보다 17%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행 계획 알아볼 때 꼭 함께 조사되는 부분이 어떤 교통수단이냐.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운전한다는 여행은 전체 43%로 나타났고요. 항공편 이용은 19%였습니다. 네. 어쨌든 67%라 그러면은 뭐 미국인들 3명 중 2명이 지금 여행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네. 굉장히 뭐 오래간만에 여행을 떠나니까 상당히 지금 기대감도 크긴 하겠습니다만은 인기 여행지도 알아봤다는데 어딘지 나와 있습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바로 해변입니다. 해변. 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플로리다주, 그리고 멕시코.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최고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왜 해변이냐? 물론 여름이니까 사실 뭐 해변이나 국립공원 같은 데가 원래 인기가 많은 편이지만요. 그에 더해서 이번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해변이면은 이거 남가주도 사실 해변은 정말 아름다운데 이곳으로도 좀 많이 안 올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사실 근데 보통 보면 이 남가주에서 인기 있는 여행지로는 디즈니랜드가 많이 꼽히고요. 해변은 꼭 플로리다주가 꼽히더라고요. 네, 네. 인기 여행지 탑 10 순위가 지금 나와 있죠. 네, 10위부터 보면 10위는 도미니카 공화국 푼타카나입니다. 9위는 멕시코 톨룸이고요. 톨룸. 네, 8위는 멕시코 타보 산 루카스. 타보 산 루카스. 네네. 그리고 네네. 7위도 역시 멕시코인데 플라야 델 카르멘. 6위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옵니다. 라스베가스입니다. 네. 라스베가스에서도 포 시즌스 호텔 라스베가스가 꼽혔고요. 5위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 더 스탠다드. 4위 플로리다주 키 웨스트. 여기서 이제 아바나 카바나 앳 키 웨스트가 꼽혔습니다. 네. 3위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머들 비치. 여기서도 이제 오션 22 바이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가 있고요. 네. 2위 또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올랜도. 여기에 딜라니 호텔입니다. 올랜도야 뭐 저 디즈니 월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들어가죠. 맞습니다. 그리고 1위는 바로 멕시코 칸쿤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캘리포니아주는 하나도 왜 포함되지 안 들어가 않았습니다. 있을까? 네. 그거 이해가 안 되네.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여름에 말입니다. 여름에 멕시코 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LA에서 왔다 그랬더니 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LA로 휴양을 이 버킷쇼를 떠나는데 너는 왜 거기서 이쪽으로 왔니?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거기는 그렇고 여기는 또 새로운 느낌이 아니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캘리포니아의 해변이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캘리포니아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을까 좀 섭섭하네요. 네, 의외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